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 세미나 시간에는요, 임플란트 수술 준비 파트 2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18년차 구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서영 치과의생사입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요, 임플란트 수술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구들이 어떤 쓰임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좀 더 수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수술상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께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임플란트 수술 기구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 한 개를 심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키트, 많은 기구들, 재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임플란트 심는 시간보다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현자 선생님들이나 실습생 같은 경우는요, 기구의 개수를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라도 개수가 모자라면 어떤 게 없는 거지? 하고 잠깐 당황하면서 기구를 살펴보는 경우를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경험한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임플란트 수술 키트 안에 기구가 몇 개 들어있는지 외우는 것보다는요, 임플란트 수술 과정의 흐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에 따른 이해를 하고 그 기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기구는요,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기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임상은 정답이 없죠. 결국 기구 준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플랩리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연조직 절개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인 블레이드 홀더나 블레이드, 또 연조직 박리 기구인 몰트나인이나 P24 같은 기구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플랩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봉합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합 기구 전부를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잇몸이 부족해서 부가수술로 유리치은이식 수술, 즉 FGG라는 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때는요, 치주 수술 기구인 치주 나이프나 치주 큐렉과 같은 기구나 재료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발치를 시행한 후에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요, 해당 치아에 해당하는 발치 포셉이라든가 치조골 삭제를 위한 본 론저 같은 기구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치과에서 기본기구라고 하면 미러, 핀셋, 익스플로러, 석션팁 이렇게 사총사가 있죠. 모든 치과 진료를 할 때에는 기본기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러의 역할은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바로 보는 것과 시야 확보를 위해서 뺨이나 혀를 젖히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치과 진료 시에 검진 시 많이 사용하지만 임플란트 수술 시에 사용하는 용도로는요, 즉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 시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발치를 더 잘 할 수 있게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치주인대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핀셋입니다. 핀셋의 용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키트에는 적어도 핀셋을 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구강외 소독을 할 때 사용하고 또 하나는 구강 내에서 수술 중에 필요한 재료를 짓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핀셋 역시 추가 여분으로 준비해 주시면 세컨 어시스트용으로 필요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션 팁은 혈액이나 타액을 흡입해서 수술 부위에 시야를 확보를 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드릴 시 사용하는 셀라인 흡입이라든가 혈액 흡입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랩을 열고 박리한 후에는 봉이 노출되기 때문에 석션을 어디다가 해야 할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라면
경조직 부위인 부온 위에다가 석션을 해주시면 연조직에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술자의 술식에 방해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골 이식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는요, 석션의 강도를 최소화해서 골이 석션에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석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은요, 고무호스의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함께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눌러주시면 흡입되는 석션의 세기를 줄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석션 팁은 종류가 많지만 특히 수술 시에는 출혈에 따른 혈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크, 즉 주둥이 부분이 얇은 석션 팁을 사용하는 것이 술자의 시야 확보에 유리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세트에는 얇은 석션 팁을 2개 정도 넣어주시면 수술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석션 팁이 막혀 수술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세트 안에 이렇게 여분의 석션 팁을 하나 추가로 넣어서 세컨 대기 멸균 공간에 넣어둡니다. 참고로요, 이건 제가 지은 용어고요. 제가 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임플란트 수술기구 필수 기본기구 세트의 개수를 고민하신다면 최소 미러 2개, 익스플로러 1개, 핀셋 2개, 비크가 좁은 석션 2개를 세트화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마취 기구입니다.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시에 픽스처 심립의 위치가 신경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전달 마취인 블럭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기 위한 재료는 첫 번째 덴탈 니들인데요. 마취 시린지에 연결하는 주사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전달 마취용으로는 27게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취 재료는 카트리지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는 리도카인인데요. 아티카에는 적은 용량으로도 마취 지속성이 길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 빈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간 장애 환자에게는 독성이 전달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마취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이라 이온가스 멸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추가 마취가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이온가스로 멸균된 마취 리도카인과 앰플을 27게지에 끼워서 패키지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컬에서는요, 이온가스 멸균 자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추가 마취가 필요하시게 되면 소독제인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앰플이나 니들의 표면을 닦아서 멸균표에 떨어뜨려서 멸균 장갑을 끼시고 세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마취 시 필요한 기구와 앰플, 니들을 이렇게 여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기구 세트 안에 기본기구를 넣었고 그 다음에 마취 시린지 이렇게 1개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겠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선 연조직을 절개해서 본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조직을 절개하기 위해선 블레이드 홀더가 필요할 것이고 블레이드 홀더에 껴서 사용할 블레이드가 필요할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번 블레이드를 세팅을 하고요. 12번 블레이드도 필요시에 사용하게 된다면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절개 후에 골 노출을 위해서 플랩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때 박리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리오스트 엘리베이터 종류 중에 하나인 몰트나인은 대부분 플랩 박리 초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랩을 좀 더 세밀하게 밀거나 박리시킬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인 P24G입니다. 연조직이 두꺼운 경우에 플랩이 잘 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날이 있는 치주 나이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름은 올반 나이프로서 치주 나이프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주 나이프 종류 중에 술자가 선호하는 나이프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치주 나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오던털 치즐이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 역시 두꺼운 연조직을 절개하거나 박리할 때 용이하기에 임플란트 기구 세트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기구 세트 안에 절개에 필요한 블레이드 홀더 2개,
몰트나인 1개, P24지 1개를 필수로 세트화시키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판막을 리트랙션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시야를 확보하고 판막을 보호해야 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조직 견인 기구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조직 견인 기구인 셀딘입니다. 두 번째 연조직 견인 기구로는요, 프리차일드가 있습니다. 프리차일드를 연조직 견인 기구로 선호하는 술자도 꽤 많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연조직 견인 기구는 미네소타입니다. 수술 시 뺨이나 플랩을 젖혀서 시야를 확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 견인 기구로 술자의 기구 선호도에 따라서요, 셀딘, 프리차일드, 미네소타를 각각 1개씩 넣어서 세트화시키면 되겠습니다. 플랩을 연 후에 본격적인 임플란트 드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드릴 시퀀스는 다음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기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케이스에 골 채취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가골 채취 같은 경우에는 필수 기구는 아니고요. 선택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골 채취할 때 또 삭제 기구가 필요할 때는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본 컬렉터라는 기구입니다. 환자의 자가골 채취 시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골 채취용 드릴과 전용 이렇게 보시면 스타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 설치를 반드시 해주면 되시고요. 골 채취 시에 골이 나오는 상황에서 골을 모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전용 멸균 볼에다가 골을 모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구는 본 론저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시에 튀어나온 치조골이나 토러스와 같은 골 융기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또 다른 골 채취 및 삭제 기구는요, 바로 올센바이 치즐입니다. 이 기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말렛을 이용해서 톡톡 치게 되면 골이 조금씩 채취가 되어서 어시스트는 전용 볼에 모아서 골 이식 시 사용하게 됩니다. 본 크러셔와 말렛은요, 자가골을 채취한 후에 골의 입자를 작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게 부숴서 골 이식제로 사용할 수 있게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골을 채취하거나 골 이식을 하게 되는 술식을 할 경우에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틸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술 재료나 수술 도구로 채취한 본을 담아서 놓을 때 사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구는 모스키토입니다. 모스키토는요, 출혈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지혈을 위해서 혈관을 잡을 때도 사용하고 치근의 조각이나 병적인 유가 조직을 제거할 때도 사용합니다. 수술 기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구나 핸드피스 라인을 잡거나 포 고정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키토 역시 술자가 수술 중에 많이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세트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스키토보다 주둥이, 즉 비크가 조금 더 큰 것을 켈리라고 하는데요. 모스키토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봉합 영역이 넓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실크를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기구 세트 안에 모스키토와 켈리를 추가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힐링이나 커버 스크루를 체결했을 때 다음 과정은 봉합 시술입니다. 봉합을 할 때는 봉합사 니들을 잡아야 하는 니들 홀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장인이더라도 손으로 니들을 잡고 봉합을 할 수 없으니 재료에 맞는 기구가 함께 나와야겠습니다. 니들 홀더 안쪽 내면을 보시면요. 내면이 매끈한 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돌토란 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니들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표면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들홀더 종류는 회사마다 그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봉합을 할 때 구강 내 조직을 잡는 데 사용하는 기구는 티슈 포셉입니다. 티슈 포셉의 비크를 보시면요. 투스, 즉 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봉합을 한 뒤에 봉합살을 자를 때는요, 그때 사용하는 기구인 바로 딘시저입니다. 보통 술자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릴 때 퍼스트 어시스트가 딘시저를 준비하고 자르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기구 필수 봉합기구로는요, 니드롤더 1개, 티슈폿에 투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각각 1개씩 해서 2개, 딘시저 1개로 세트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임플란트 수술 기타 기구로는요, 아이리스 시저가 있는데요. 특히 고리식 수술 시에 멤브레인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리오돈탈 프로브는요, 치주낭 깊이를 측정할 때도 사용하지만 골폭과 같이 해부학적 구조물의 높이나 조직의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염증 조직을 제거할 때 우리가 서지컬 큐렛을 사용하는데요. 비크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플란트 세트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워 클램프는요, 저희 병원에서는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기구인데요. 석션 팁이나 핸드피스 튜브, 엔진 튜브를 중포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프롭도 사이즈에 따라서 어덜트, 차일드, 스몰 차일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요, 성인 여성이라든가 남성, 차일드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셔서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덜트 주문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프롭은요, 환자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우고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턱을 벌려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장시간 임플란트 수술받는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에 술자가 사용하는 필수 기구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임플란트 수술 흐름에 맞춰서 기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제 1장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임플란트 수술상 배치입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수술상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면 필요한 기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술상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술상 배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키트나 수술 기구, 물품을 배치할 때 수술 흐름에 맞게 그리고 수술 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고요. 같은 위치의 기구를 배치하는 것이 술자가 수술기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도 반드시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상 배치를 2개의 카트로 해야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플란트 키트는 술자를 기준으로 왼쪽 키트에, 수술기구는 오른쪽 카트에 배치하는 것이 술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상 배치 시 기본적인,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수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베이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요. 수술상 배치하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저랑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자 영역의 임플란트 키트와 진단기구를 첫 번째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술자 영역의 절개 그리고 판막 거상 기구를 배치합니다. 술자 영역의 조직 제거 기구를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골 채취 및 삭제 기구를 나열해 주시고요. 보조자 영역에는 보조자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위치시켜 주십니다. 수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기구나 기타 기구 또는 중간에 필요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마취 기구, 이런 기구들은 보조자 영역에서 첫 번째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수술 배치의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흐름이 원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구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배치한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의 요약은요, 임플란트 수술상 기구 배치의 중요성을 알고 수술 과정에 맞는 수술기구 배치와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기구는요, 필수 기구를 포함해서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또는 수술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셀라인 담는 볼 역시도 종류가 다를 것이고 수술 준비하는 어시스트의 스타일도 준비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인 수술상 배치의 개념은 가져가시되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좀 더 편하고 수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기구 위치나 재료 위치 역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배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치과마다 수술실 환경, 인원수, 수술 기구, 사용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임플란트 수술 환경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에서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수술 준비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FA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